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회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가 뭘까요? 회계. 우리가 회계를 배우는데 회계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죠? 수를 모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뭐 수를 모아서 뭐 어쩌자는 거냐, 그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머릿속에 있어야 될 개념이 바로 정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개념 한번 말씀드려보죠. 회계란 하나에 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회계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래를 뭡니까?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래를 식별하고 인식해서 측정해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이걸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의 정보가 보통 숫자로 모은다, 그죠? 숫자를 가지고 이게 정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회계라고 해요.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이 나타나죠. 회계에 대한 존재 이유, 목적이 나타나죠. 목적이 뭐냐, 이거잖아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기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요,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그죠?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를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회계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니까 만드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가 바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를 합니다. 수탁 책임의 보고.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회계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자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경영자부터 첫 번째 얘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 회계는요, 여러 가지 수를 모아서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수를 모으는 이 주체가 있는데요. 그 주체가 바로 앞에 여기 단서가 있잖아요.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요. 회계란 뭔가 여기. 앞에 기업이 들어가죠, 그죠? 기업 실체에 유용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게를 우리가 경제 주체가 있겠죠, 그죠? 경제 주체는 3대 경제 주체가 있죠. 기업하고 정부하고 기업, 가게, 정부. 정부 이렇게 세 개가 바로 경제 주체가 됩니다. 여기 이제 경제에 대한 주체가 되죠, 그죠? 이 경제 주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건 얘가 아니고 뭡니까? 기업을, 그죠? 기업에 관한 이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을 배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국한되는 개념이죠. 가계 회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 회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업 회계를 하려는 거죠, 그죠? 그럼 기업과 관계 있는 자, 정부 이용자, 기업에 관심 있는 자를 정부 이용자를 하죠, 그죠? 그 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바로 회계의 목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정보 이용자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들이 어떤 의사결정 할 때 유용성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죠? 이거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가 뭔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처음으로 원래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제가 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요거를 룰을 정한 기준서라고 하는데요. 회계 기준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울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초학자들은 처음에 이걸 들어갈 때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 할 때 조금 용어를 좀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죠. 기업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기업 회계니까, 그죠? 기업 실체에 유용한 정보니까 기업이 도대체 뭔지 한번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죠?
그래서 기업은 왜 필요할까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뭡니까? 기업이다, 그죠? 영리를 단체.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단체를 뭐라고 합니까? 비영리 단체. 우리 뭐 사회복지법인이랄지, 그죠? 시민사회단체랄지, 그거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 단체 회계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뭐야? 그 영리 단체인 기업의 뭡니까? 정보를 만드는 있죠. 네, 그걸 지금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업의 종류 한번 볼까요? 그럼 기업의 종류를 알아야지 거기에서 기업의 종류별로 파생되는 토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은 세 개가 있어요, 보통. 기업은 그게 세 개가 뭐냐면 도대체 뭐를 가지고, 그죠? 영리를 추구하는 원천이 있죠. 영리의 원천이 있죠, 그죠? 이 영리의 원천이 이거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원천. 원천이 세 개를 가지고, 그죠? 제품을 가지고 뭐야? 영리의 원천을 삼는 기업도 있고, 상품을 가지고 영리의 재원을, 그죠? 영리를 추구하는 뭐 기업도 있고, 서비스를 가지고 영리의 원천이 되는 기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점은 제품과 상품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상품은 뭐죠? 매매하는 거. 매매하는 건데, 내가 만든 걸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내가 뭐예요? 사서 파는 있죠. 물품은 바로 상품이랍니다. 근데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들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물품을 제품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신라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라면은 농심에서 만들어요. 그럼 농심에서 신라면의 존재는 뭡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제품이 되는 거고, 이마트 입장에서는요, 논물건을 사서 파는 거죠. 마진 붙여 파는 유통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물품을 상품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 신라면은 상품, 그 다음에 농심 입장에서는요, 제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기업이 뭐예요? 제품을 가지고 영리의 원천을 삼는 기업은요, 제조기업이라 하고, 상품을 매매해서, 그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요, 바로 있죠, 상기업, 상품 매매 기업이라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어떤 기업에 정보를 만들 때 더 복잡할까요? 제품일까요, 상품일까요? 제품. 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보세요. 상품은 너무 만든 있죠. 그래서 살 뿐이죠, 그죠? 측정이 편하잖아요, 그죠? 100원 주고 사서 150원 팔았다 하면요, 판 가격은 얼마죠? 150원. 산 가격은요, 100원. 그럼 마진은요, 50원. 이게 측정이 쉽잖아요. 그런데 그죠? 100원 주고 사는 것을 측정하기는 쉽지만 얼마 주고 만들었다는 걸 측정하기는요, 이게 만만치 않죠, 그죠? 맞잖아요. 얼마 주고 만들었니 하면요, 그게 만만치 않죠. 왜 만만치 않냐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희생을 다 짓게 해야 되죠. 그걸 희생을 다 짓게 해야지 올바른, 그죠? 희생이 될 거 아닙니까? 원가 같은 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형이 뭐예요? 제품의 제조기업의 모형이 뭐예요? 조금 더 어려울 거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요, 제조기업을 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중에 뭐예요? 제품을 만드는 원가라는 개념이 있죠. 필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제품도 아니에요. 상품도 아니고 돈을 버는 기업이 있죠. 그게 바로 있죠. 용역기업인 서비스를 뭡니까? 영업의 원천을 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서비스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 중에 여러분이 예전에 회사에 다녔거나 지금 다니시거나 앞으로 취업할 곳이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죠? 그럼 저희 학원 한번 볼게요. 학원은 강의를 하고, 그죠? 영리를 원천을 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기업의 종류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업태 종목이, 업태가 교육 서비스업 이렇게 돼요. 구체적인 종목이 뭐니? 그죠?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는 평생 직업 교육학원이고, 주종목은요, 전산, 회계나 세무다. 그죠?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보를 만들 때 이렇게 물건을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면 매출이고, 사면요, 매입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기록할 때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또, 그죠? 나중에 기록할 때 제품 팔면요, 제품 매출. 상품 팔았으면요,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매출이라면요. 용역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다른 정부 이용자가 그 기업이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영리를, 원천을 삼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제품 매출도 있고 상품 매출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예요? 뭔가 제조도 하고, 그죠? 넘 물건 떼다가 이제 마진 붙여 팔기도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종류부터 먼저 새겨봅니다. 예, 기업.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회계, 정보의, 그죠? 정보는 기업 회계니까 기업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에 뭡니까? 그죠? 이런 기업에 정보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해관계 있는 자를 정보 이용자래요. 근데 그 정보 이용자가 기업 내부에 있냐 없냐에 따라 크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에서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있다, 그죠? 그래서 모형이 나타나는데 이런 자들이 뭐냐면 이런 정보 이용자가 우리 기업과 관심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그 3대 이해관계자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채권자, 투자자, 채권자, 그 다음에 투자자. 투자자를 다른 말로 그죠? 주주라고도 불린다, 그죠? 경영자, 이렇게. 요 모델이 나타나죠. 채권자, 투자자, 경영자 모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3대 뭡니까?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곁다리로 부수적으로 뭡니까? 외부에 있는 있죠. 과세관청. 과세관청? 세무서 같은 데 있죠. 국세청. 그런데도 우리, 그죠?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종업원. 뭐 이런 자도 뭡니까? 곁다리로 뭡니까? 끼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끼야 되는 거냐. 이게 뭐 과세관청이나 종업원 등이 뭡니까? 끼이지만 본연적인 이해관계자 모형은요. 그래서 여기 3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3대 이해관계자라 하죠. 이런 자의 뭡니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이거죠. 그럼 어떤 의사결정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하죠, 그죠? 자, 용어 정의 한번 볼게요. 자, 경영자는 뭐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자는요, 이해하죠, 그죠? 투자한 사람, 우리 회사에, 그죠? 돈 된 사람, 주주라고 하죠, 그죠? 그럼 채권자는 뭘까요? 채권자의 정의 혹시 아세요? 채권자? 우리 여기 보면 채권자, 투자자, 그죠? 주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보면 채권자, 투자자, 경영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냐 이거죠. 투자자는 주주고 경영자는 사장님이라고 아는데 뭐예요? 그럼 투자자는 그죠? 뭐가 관심이 있죠? 야, 우리 회사에 투자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한테, 그죠? 그죠? 주주의 목이 뭐죠? 배당이라 하죠, 그죠? 출자를 하면 그게 회사에서 돈 많이 벌면 곳간에 곡식을 쌓여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주주들한테 나눠주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지가 있죠. 그런 정보가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했는데 얼마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이쪽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 내가 뭐 중시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학생을 만나면 학생하고 대화에서 중시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기업에 사람을 만나면, 그죠? 그 사람하고 지금 내하고 있죠. 관계되는 부분이 좀 다 다를 거다, 그죠? 포커스가 다 다르더라고요. 경제는 도대체 얼마나 이익을 극대화할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야지 내가 재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채권자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채권자의 정의를 아세요? 그러면 채권자를 잘 모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채권자의 반대는 채무자죠, 그죠? 채권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잘 못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멋지게 얘기 못하더라도 내 스스로한테 그죠? 이 개념을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멋지게 제가 물어보잖아. 딱 지적해서 채권자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멋지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내 스스로 뭡니까? 내한테 채권자가 뭐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면요,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요. 채권자가 뭔지. 채권자가 뭐냐고 하면 잘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채권자가 의미를 다 아느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선택할 수 있다라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면 뭐를 할까요? 채권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채권자가 좋다는 거다, 그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좋은데 설명은 그죠? 못한다 이거죠. 하지만 좋은지는 알죠. 채무자는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냐 이거죠. 좋다는 것만 알면 안 돼. 우리가 회계학을 하려면요, 약속된 경제 용어랄지 회계학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용어를 자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죠? 잘 모르면. 채권자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채자라는 말이 비채자거든요. 이 채자를 뭐 한자를 뭐 이게 뭐냐면 비채자입니다. 비채자.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뭐예요? 채권자라는 거고요. 채무자는요, 빚을 지급해야 될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채무자라 하죠, 그죠? 그러면 채권자면 권리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의무를 져야 되니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빚이면. 그렇게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용어를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 기업에 돈 빌려준 자가 관심해 하는 부분이 뭐냐죠. 우리 기업에 돈을 빌려준 자라고요. 채권자는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가 누굴까요? 은행이죠. 은행이죠. 맞아. 은행 돈 빌려줬다. 그 자가 우리 기업에 그죠? 돈 빌려준 후에 우리 기업에 정부가 궁금해하는 요소가 있다고요. 어떤 궁금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그죠? 고려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지 그런 의사결정할 때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회수, 상환, 채권의 상환 능력 있죠. 뭐 이런 것들에 채권의 상환 능력,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더라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뭐예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 뭐예요? 바로 회계가 가지는 본연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죠? 이렇게 빌려주고 이 기업의 신용의 변동이 있으면요, 채권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더 뭐 어떻게 합니까? 일부 회수하거나 막 여러 가지 담보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아세요? 은행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어떤 걸 기업에 요구할까요? 맞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걸 요구한다고, 재무제표. 그죠? 그러면 뭔가 오늘 1교시 때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정보라는 거는 재무제표라는 걸로 있죠.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보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즉 회계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에요. 재무에 관계된 여러 가지 표가 있다고요. 그 표가 5가지 있거든요. 그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궁금해하는 사람 있죠. 그자한테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포커스에 이 회계는 정보인데 정보는 결국은 재무제표라는 걸로 귀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있죠. 결론을 머릿속에 딱 그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1교시 때는요, 기본적인 회계의 목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이어서 요거랑 여기에 있는 얘기 있죠? 요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